함수의 6번째 주제, 역함수의 정의를 쓰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자, 역함수 정의 1번 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x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다 같이 세 글자. 정의요. y 집합은 공요.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된 함수 f가 있었을 때 그걸 반대로 대응시켜 보는 거예요. 즉 처음에 원래 함수 f에서는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자 치역이었는데 이제는 y가 새롭게 정의역 역할을 해주고 x가 공역 역할 혹은 치역 역할을 해주게 바꾸면 반대로 대응된 함수가 생겨서 걔를 적어줄 때 f 인버스라고 적어줍니다. 읽을 때도 f 인버스라고 읽어요.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f 뭐라고요? 인버스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의는 요게 f의 역함수고, 그럼 역함수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a, b, c가 있었을 때 1이 b로 가고 2가 c로 가고 3이 a로 갔으면 반대로 f 인버스에서는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 f에서는 f1이 뭐였고요? b였고요. f2가 뭐였고요? c였고요. f3이 뭐였어요? a였죠? 그러면 f의 인버스 입장에서 보면 f 인버스 a가 얼마고요? 3으로 가는 거고 f 인버스 b는 얼마고요? 1로 가고요. f 인버스 c는 뭐가 돼요? 예, 얘는 2가 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쪽으로 보내도 뭐가 돼야 된다? 함수가 돼야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러면 x에서 y로 갈 때 y의 공역의 원소 중에 예를 들어 d 같은 애가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면 반대로 갈 때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남으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가는데 이런 거 한번 살펴볼까요? x가 있고 y가 있고 f가 있었는데 1, 2, 3이 1, 2, 3 a, b, c, d로 a, b, c로 가는데 1이 b로 가고 2가 c로 가고 b로 가고 3이 c로 갔어요. 그럼 이것도 함수 맞죠? 함수 맞지만 여기서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죠. 존재 안 하는 거죠. 왜? 뭐 때문에? B가 y가 새롭게 정의역이 돼야 되고 함수가 되려면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남김없이 공역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정의역 중에 누가 대응할 곳이 없어요. a가 대응할 곳이 없어서 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얘는 불가능하다. f 인버스가 불가능해. 그렇다는 얘기 선생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남는 애가 공역에서 이렇게 남는 애가 D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역함수는 언제만 존재한다? 1대1 대응에서만 존재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는 2번. 역함수는 아무 데서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는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 따라왔니?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쓰라니까 이걸 좀 풀어볼게요. 자, 세 번째. 구하는 방법이요. 그럼 역함수는 1대1 대응에서만 존재하고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하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스텝 1. 원래 함수 F에서 x와 y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을 바꿔줘야 되니까 x와 y의 자리를 바꿔. 근데 지금 x하고 y 자리 바꾸는 거 언제 배운 것 같은데요? 뭐였죠? X, Y, y는 x 대칭 이동할 때 그렇게 했었죠. 바로 y 콜 x 대칭 이동하듯이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x와 y의 자리를 바꾼 다음에 두 번째. 바꾼 상태에서 뭘로 정리하냐면 y를 x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정리해 주죠. 예. 그럼 스텝 3는 뭐냐? 그렇게 다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바뀐 상태에서 정의역을 확인해라. 뭐라고요? 이제 역함수 세 개로 완전히 같잖아. x하고 y 자리 바꿨으니까, 그지? 네. 그 역함수 상태에서 정의역을 확인해라.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예를 들어보자. y는 3x-2라는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스텝 1? X와 Y의 자리 그러면 x는 뭐? 3y-2. 그러면 3y는 뭐? X 플러스 그럼 y는 뭐?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 이게 이제 완전 처음에 x, y 자리 바꾸면서 역함수 3개로 갖고 역함수 3개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역함수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가 처음에 y 이퀄 fx였다면 이 함수는 y 이퀄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 f 인버스 x가 된 거야. 이해됩니까? 네. 예. 그럼 이제 다 했는데 선생님이 정의역 확인 안 하나요?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처음에 직선 자체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도 실수 전체였죠. 네.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 전체는 역함수가 돼서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더라도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역함수 세 개에서 정의역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비교를 해서 얘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y 이퀄 로그 2의 x-3이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우리 대수를 배웠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단계가 x와 y의 자리를 바꿔. 그럼 어떻게 돼? X x는 로그 2의 y-3이야. 여기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진수였던 y-3은 뭐가 돼요? 2의 x제곱. 따라서 y는 뭐가 되니? 2의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역함수를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구나? 지수함수구나. 자, 로그 함수가 기본형이었던 y 로그 2x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치? 네. x축으로 3만큼 평행했으니까 y 이 역함수인 지수함수는 기본형인 2x제곱을 무슨 축으로 3만큼? Y축으로 x축으로 3만큼도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바뀌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뭘 따져봐야 되냐면 처음에 정의역이 뭐였어요? 0보다 큰 실수 좀 한 명이라도 맞추기를. 정의역이 뭐였죠? 실수 전체 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진수 조건. 이 진수 조건이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그럼 x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진짜 실망이다. 이게 정의역이죠.
3보다 큰 실수. 그럼 치역은 원래 뭐였어요? 실수는 사이. 네, 실수 전체요. 아, 로그 함수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 쭉 간 거잖아. 근데 그게 역함수 세계로 바뀌었어. 그럼 정의역이 뭐가 돼요? 실수 전체. 그렇지. x하고 y가 바뀌어. 여기서 치역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야. 따라서 x와 x는 실수야. 그럼 여기서 치역은 뭐야? 체험은 많이 빠진다. y와 y는 3보다 큰 실수가 되겠지. 왜냐면 이게 지수 함수잖아. 점근선이 원래 2x제곱은 y = 0에 있었지. 네. 근데 위로 얼마만큼 올라갔어? 그러니까 3보다 커야 되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역함수 세계에서 뭘 확인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정의역을 확인해야 된다. 알겠어? 원래 함수는 뭐보다 컸는데 3보다 컸는데 역함수는 뭐가 됐어? 이유가 뭐라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 뭘로 넘어오기 때문에 정의역을 넘어가게 된 거야. 필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역함수 구했다고 흥분하지 말고 반드시 마지막에 뭘 확인해라? 정의역과 치역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해했니?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대응시켰을 때 함수의 정의에 어긋남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대로 대응시켜도 함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된다? 1대1 대응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3단계를 거친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역함수의 성질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성질,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다는 거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FA가 B면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니까 F 인버스 B는 뭐가 돼야 된다? A가 돼야 된다. 엄청 중요한 얘기죠. 네, 박스. F에서 A가 정의역인데 F 인버스에서는 치역이 뭐가 된 거고 A가 된 거고 F에서는 치역이 B인데 인버스에서는 치역이 아니 정의역이 뭐가 됐어요? B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를 만들면 원래 함수로 되돌아오겠죠. 세 번째. 그러면은 요번에는 F하고 F의 역함수를 합성하거나 F의 역함수하고 F를 합성하면 뭐가 되냐? 바로 상등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뭐가 된다고요? 상등함수. 실험을 해보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거 있죠? fx가 3 뭐였냐면은 아까 3x-2였지. 그리고 나서 f 인버스 x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구해봤더니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2가 나왔죠? 그럼 f에다가 f 인버스 x를 합성해 봅시다. 3의 x 자리에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2가 들어가고 빼기 2를 하는 거죠? 전개하면은 x 더하기 2 빼기 2가 되면서 얼마가 돼요? x만 살아남았어. y = x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한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가 항등함수 i가 되다.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 F하고 G를 합성한 다음에 통째로 역함수를 구하면요. 순서가 바뀌어요.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왜 그러냐면요. 합성함수 역함수는 원래 X가 Y로 갔을 때가 G고 G가 다시 Z로 갔을 때가 F였는데 반대로 가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고 F 인버스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반대로 가면 뭐가 돼요? G 인버스가 돼요. 우리가 X에서 Z로 다이렉트로 가면은 걔는 합성함수 중에 뭐라고 하죠? G를 거쳐서 F로 가는데 먼저 대응되는 애가 합성의 오른쪽에 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F 도트 G라고 얘기하죠. 그럼 반대로 얘를 Z에서 X로 가져가면은 먼저 누구를 거치고 F의 인버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G 인버스 순서로 가는 거죠. 먼저 대응되는 애가 어디에 온다고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요?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야, 그러니까 여기서 증명이 끝난 거죠. 이 순서를 보면 그림에서 F 도트 G의 역함수 반대로 갔더니 뭐가 됐어요?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순서 바뀌는 거 이해했어요? 네. 예.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더라. 그럼 그거를 확장해서 3개짜리, 4개짜리, 뭐 5개짜리로 만들더라도 F 도트 G 도트 H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 순서가 바뀔 테니까 H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뭐가 된다? F 인버스가 될 것이다라는 거 이해했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정도 성질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앞에서 설명하긴 했는데 이것도 성질이니까 5번 박스 천독 한 가지 더 설명하면요. 원래 함수 f와 y, fx와 y = fx와 역함수인 y = f 인버스 x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면서 누구의 대칭이라고 했어요? Y 그렇지. y = x의 대칭 함수다라고 했어요. 대칭 함수다. 비하적인 요 해석 대칭성 이것도 중요하니까 추가로 5번까지 알아둡시다. 이제 옆에 보면 발전 팁으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다. 먼저 첫 번째 경우 fx가 증가함수고 역함수는 gx라고 했을 때 fx는 원래 함수고 역함수 gx라고 했을 때 두 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 = x 위에 있다. 무슨 얘기냐? 교점이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야. 증가함수면 무조건 교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교점이 있을 때 있으면 y = x 위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웠던 뭐 아까 했던 거 아무거나 직선을 하나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얘를 선생님이 x축 x 절편을 -3 y 절편을 2라고 놓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 y = fx는 뭐가 되죠? 3분의 2x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면 y = x는 이렇게 있겠죠. 그럼 y = x에 대해서 얘를 대칭시키면 그 함수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역함수가 되겠죠. 그 y = x에 대칭시킨 녀석은 자 x절편과 y절편이 바뀌겠네. 그럼 x절편은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 y절편은 얼마가 돼요? -3이니까 연결해보면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겠다. 이해돼요? 예, 그래서 얘가 2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되면 된다? -3이 되는 이런 함수가 바로 f의 인버스 x가 될 것이고 걔는 역함수 실제로 구하는 방법 우리가 아까 배웠죠? 어떻게 하면 돼? x = 3분의 2의 y 더하기 2라고 놓고 계산해보면은 2를 좌변으로 넘겨서 y는 2분의 3의 x - 2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2,0을 지나면서
2분의 3의 x 마이너스 1은 함수다라는 걸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아니면 그냥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두 칸 갈 때 위로 세 칸 가니까 2분의 3이고 그죠? 반드시 2,0을 지나니까 2분의 3 x 마이너스 1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교점이 누구 위에 있어요? 빨간색 직선 y x 위에 교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증가함수면서 역함수가 존재하면 그리고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은 반드시 누구 위에 있다? y x 위에 있다라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되게 길게 또 이렇게 귀류법을 이용해서 뭐 해놨어요? 증명해놨어요.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세요. 알았죠? 네, 지금 실제로 우리는 그림에서 이미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 증명까지 보여주라는 그런 시험은 안 나오니까 얘는 그냥 참고로 거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알았죠? 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수리 논술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수리 논술 지금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수리 논술을 준비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증명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y 이퀄 fx가 감소함수이고 f의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fx를 만족할 때 역함수 y 이퀄 gxy 교점은 y 이퀄 x 및 원점과 이거 위에 y 이퀄 x 위에 원점과 y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그냥 기하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증명은 집에 가서 귀류법이라는 방법으로 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x축, y축, 원점.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요거 보자마자 무슨 대칭? 감소함수면서 원점 대칭이었구나. 누가? fx가. 그럼 감소함수면서 원점 대칭인 거 하나를 내가 찾아봤어요. 대충 그려볼까요? 어떤 애가 감소함수면서 원점 대칭일까? 자, 이런 애를 그려봤어요. 그럼 감소함수면서 원점 대칭이죠? 예. 그럼 이런 녀석이 F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F. 얘가 F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라라는 얘기는 기하적으로 누구의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라는 얘기가 똑같다고요? y 이퀄 x, 그 y 이퀄 x를 그려놓죠. 얘가 y 이퀄 x예요. 그럼 저 함수의 역함수는 이 y 이퀄 x의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니까 왼쪽으로는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 오른쪽으로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예. 왜? 지금 원래 있던 봐봐, 요 녀석의 대칭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지? 또 이 녀석의 대칭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네. y 이퀄 x에 대해서 그 두 개를 다 그려놓으니까 파란색 그래프죠?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뭐예요? f 인버스 x이 gx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함수하고 gx의 그래프의 교점이 어디서 한번 나타나고 원점에서 한번 나타나.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교점 자체도 여기 하나 생겼죠. 그죠? 걔가 누구에 있다고요? y 이퀄 마이너스 x에 존재하겠죠. 얘가 y 이퀄 마이너스 x에 존재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직선이 y 이퀄 마이너스 x다.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그렇구나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이걸 증명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우리 그렇게 다 할 시간이 지금 없어서 나중에 내신 들어갈 때 한 번씩 선생님이 왜 그런지를 증명까지 해주면서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이번에 특강할 때는 이렇구나. 감소함수면서 원점 대칭인 어떤 f가 있었어. 맞아요? 예. 그러면 감소함수하고 원점 대칭인데 계속해서 감소하려면 원점을 반드시 지나야지 원점 대칭이 되겠죠? 네. 감소함수인데 원점 대칭은 계속해서 원점을 지나는 감소함수가 어떤 그래프로 있었어 아까? 검은색 그래프로 있었죠? 네. 그놈을 y 이퀄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켰더니 무슨 그래프가 됐어요? 네. 파란색 그래프가 됐고 교점 역시도 서로 무엇에 대칭이어야 된다? 원점에 대칭이어야 된다. 그죠? 원점 대칭이면서 뭐에 있다? y는 x의 대칭이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 y는 x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요 점을 처음에 p라고 놓고 요 대칭점을 내가 q라고 놓으면은 OP의 길이나 OQ의 길이가 같으면서 직선 PQ는 누구의 수직일 수밖에 없다. 대칭이니까 y는 x의 수직일 수밖에 없고 원점을 지나면서 y 이퀄 x의 수직인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x가 돼서 그 위에 교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교점은 누구 위에 있고 원점 위에 있고 또 누구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이렇게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왜 그런지 궁금한 사람 집에 가서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알았죠? 읽어봐. 여기 우리말로 다 써놨는데도 이거를 읽고서 해석을 못하면 진짜 독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세 번째, y 이퀄 fx가 감소함수이고 연속이면 역함수 y 이퀄 gx와의 교점은 감소함수면서 그냥 연속함수이기만 하되 그러면 역함수 gx하고의 교점은 누구 위에 있거나 y 이퀄 x 위에 있거나 또는 누구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즉 y 이퀄 x의 대칭인 그 선상에 있단 말이야. 그 교점 자체가 누구의 대칭인 곳에 있다? y 이퀄 x의 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뭐라고? y 이퀄 x 대칭의 기준선. 그지?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지금 16분의 1의 x제곱은 초록색이었을까? 파란색이었을까? 말해봐. 16분의 1 x제곱은 초록색일까? 파란색일까? 초록색. 왜 그렇죠? 1을 0 Y를 네. 적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라고요? 정의역이 지수함수 정의역이 실수 전체.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기본역일 때만. 지금 여기서 16분의 1의 x가 왔잖아, 로그. 응? 정의역이 진수 조건에서 정의역이 나오는 거 x가 0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지금 정의가 됐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초록색 그래프가 y는 16분의 1 x제곱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뭐다? 로그 16분의 1의 x다. 그러면 얘가 f 인버스 x고 초록색 그래프가 뭐였단 얘기야? fx였다. 그럼 fx하고 f 인버스 x가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인데 지금 이렇게 특수한 경우도 있단 말이야. 교점이 누구 위에도 있고 y는 x 위에도 있고 나머지 교점이 요쯤에 하나 있고 요쯤에 하나 있어요. 맞습니까? 네. 두 녀석은 연결해 보니까 누구 위에 있는 거야? 어떤 직선? 다 써놨잖아. 거기 니네 교재 좀 읽어봐. 지금 다 써놓은 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
어떤 직선이래? 바로 윗줄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다고. 뭐라고요? 교점이.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요. k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기울기가 뭐라는 게 중요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요해.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요해? 그렇지. y 이퀄 x의 수직인 직선 위에 교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두 개의 교점도 y 이퀄 x의 수직이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 fx가 그냥 일반적인 감소함수고 연속함수고 역함수와의 교점이 생긴다면 그 역함수와의 교점은 누구 위에 있거나 y는 x 위에 이렇게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누구 위에 있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를 꼭 알아두시라고 알았죠? 예. 그래서 걔도 왜 그런지 밑에 증명해 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y 이퀄 fx는 x분의 1 또는 마이너스 x라는 그런 함수일 때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서로 어때? 동일해. 왜 그럴까? 실험해봐. 요 봐봐. y 이퀄 x분의 1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x와 y 자리를 바꾸니까 x 이퀄 뭐가 돼? 그럼 다시 이 녀석을 y를 x로 정리하면 뭐야? y는 x분의 1. 그럼 이게 f였는데 f의 인펄스하고 서로 어떻게 됐어? 같아졌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아졌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무수히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뭐 할 때는 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여기 뭐돼 있어? 동일하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f 위에 모든 점이 점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려보자. 보죠. 자, y축, x축, y축, 원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이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누구 대칭이게 보여요? 원점 대칭이면서 자기 스스로는 누구니까? y는 x의 자기 스스로 대칭이었죠, 지금. 얘는 대칭성을 3개 가지고 있어. 원점 대칭, y는 x 대칭, 또 y 마이너스 x 대칭. 그죠? 아무튼 이 맵은 y를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자기 자신이 아까 된다라고 식으로 봤어. 봤죠? 내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 중에 어떤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자기 자신으로 간다. 이렇게 자기 자신. 여기 있는 녀석 대칭 이동시키면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알겠어요? 왜 그렇다고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으니까. y 분의 x 대칭 이동시키면 도로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교점이 이 파란 그래프가 뭐이자 뭐니까? f이자 f의 인버스니까. 뭐라고요? 그래, 파란색이 f하고 f 인버스가 같은 거야. 이럴 때는 모든 점이 교점이. 교점의 개수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면 교점은 y 이퀄 x라는 직선에만 교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보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다. y 이퀄 x 위에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 위에 다 교점이 될 수도 있으니. 그래 그렇죠. y x가 뭐일 때도 이런 거고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얘도 y 이퀄 x라는 저 빨간선에 대해서 적당히 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고. 그런지 알겠어요? 네. 그다음 5번. 만약에 fx가 x분의 마이너스 그래프 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지나죠?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에 대칭시켰어. 원래 함수하고 역수를 그리죠. 그러면 역함수 그리려면 뭐에 대칭시켜줘야 돼? y는 x. 그래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동일한 교점은 무수히 많지만 그 점 중에 y 이퀄 x에 반드시 교점이 있는 거는 아닌 거네요. 그죠? 교점이 누구의 없수도 있다 지금처럼 y 이퀄 x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하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무슨 공식을 알려줘야 돼? 아니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해해야 돼?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알겠죠? 이거는 지금 원래 역함수 교점 수로 따지면 교점이 몇 개예요? 무수히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교점이 누구 위에 없어요? 근데 위에 거는 어때요? 4번은 교점이 무수히 많아. 근데 누구 위에 교점이 있어요? y는 x 위에 교점이 있으면서 무수히 많다. 밑에 5번 같은 경우는 무수히 많지만 y 이퀄 x 교점이 없다. 이런 것들을 터진 문제로 물어볼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부쌤이 그래프를 지금 그려줬으니까 그래프만 여러분이 필기하시면 됩니다. 시작.